머닝 전략 전반적인 시황에 이어서 이번에는 섹터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로봇과 방산 이야기 할 텐데요.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오를 때는요 그냥 막 사고 싶어지고 그죠. 고점에 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갈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로봇은 사실 최근에 시장에 뭐 상당한 관심과 뉴스를 막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잘 안 됩니다. 물론 좀 뭐 테슬라가 삼성에 반도체 주문하면서 이게 뭐 휴머노이드도 있고 뭐 이런 쪽인데요. 로봇 관련된 핵심 이슈 뉴스 최근 흐름들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좀 로봇에 관련돼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네. 워낙 작년 연말 연초에 걸쳐서 뭐 삼성전자가 맞아요.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를 추가로 인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CES에서 여러 가지 로봇 기대감들이 커지고, 뭐 네. 메타, 엔비디아 주요 빅테크들이 로봇 사업들 진출하는 이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기대감들이 연초 굉장히 좀 커졌었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씩 뭐 모멘텀도 그렇고 주가 흐름 자체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로봇 쪽에서 아무런 이슈가 없느냐라고 하면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이제 정부 주도의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산업부에서는 아마 많이 이제 언론 보도들 통해서 접하시긴 하셨겠지만은 K 휴머노이드 연합이라고 해서 2028년 또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여러 로봇 기업들을 합쳐가지고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산업부와 더불어서 과기부에서도 뭐 휴머노이드에 쓸 수 있는 AI라든지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확보를 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과제들에 들어온 이 로봇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활기를 띠고 있는 양상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도 뭐 아무래도 미국의 기업들이 선도적인 게 많을 거고요. 뭐 우리도 거기 밸류체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중국에서 로봇 관련된 그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뭐 로봇이 떼놓아서 군무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그죠. 최근에는 상하이에서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로봇이 있었고 또 대형 로봇 전시회가 8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로봇의 부상은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투자자들은 그걸 어떻게 인지해야 될까요? 일단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 뭐 더 이상은 이제 저희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저희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이제 중국이 이런 양강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올해 연초부터 해서 뭐 중국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막 중국 로봇들이 춤도 추고 막 여러 가지 뭐 마라톤도 하고, 그리고 로봇 관련된 전시회도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이제 8월 달 이번 주 주말부터는 또 베이징에서 세계 최대 로봇 전시회인 월드 로봇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제 WRC라고 하는 전시회가 또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때 또 다양한 이제 중국 로봇 기업들의 다양한 휴머노이드나 이런 로봇 기술들이 또 공개가 될 예정들이어서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중국의 기술력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있어서는 조금 위기의 측면들이 좀 더 강하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K 휴머노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주도의 사업들 통해서 좀 빠르게 이제는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로봇 기업들의 최근에 시총 변화 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코스닥은 1%가 빠졌는데 이게 1개월 변화입니다. 보면 로보티스가 발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 조정인데 로보티스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까? 일단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여러 로봇주들 뭐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만은 가장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이제 대장주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로보티즈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로보티즈가 최근 좀 주가가 강했던 가장 컸던 이유는 뭐 이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픈 AI 향으로 해서 이 로보티즈가 최근에 그 AI 워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했는데, 그 휴머노이드를 오픈 AI에 납품을 한다. 우리나라 로봇 기업이 이런 글로벌 빅테크 AI 하는 기업에 로봇을 공급한다고 이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좀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사실 뭐 아직 이제 협의 중인 단계로 파악은 하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AI 워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뭐 단순히 오픈 AI에서 끝내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이제 이 로보티즈라고 하는 기업이 과거로부터 해서 뭐 MIT라든지 여러 로봇 관련된 연구기관 쪽으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예. 로봇 부품을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해왔던 레퍼런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는 이 휴머노이드를 다른 뭐 오픈 AI라든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또는 뭐 LG전자라든지 이런 국내 주요 기업들한테 납품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올해 하반기에도 좀 가장 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뭐 시총이 아직 1조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5조, 두산 로보틱스의 3조 8천억에 비하면 이 전체적인 볼륨은 적습니다만 항상 이 섹터나 업종에 가려면 대장주를 하나 세우고 가야 되거든요. 네, 로보티즈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군요. 방산 얘기하고 관심 준 뒤쪽에 여쭤볼게요. 방산도 뭐 워낙 잘 오던 분위기였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장중에 100만 원을 찍고 조금 조정세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도 하락인데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좋은 리포트를 최근에 쓰셨습니다.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목표 주가를 좀 크게 상향을 했었습니다. 네. 그 배경으로는 이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내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분기 전사 영업이익 기준으로 거의 8천억, 9천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작년 4분기 이상, 또 작년 4분기와 거의 동등 수준의 이익을 이제 냈었었는데, 네. 사실 조금 더 그 세부 내용을 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지상 방산이라고 하는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일부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반기로 지연이 되면서 조금 더 이익률이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거의 방산 부문에서 내수랑 수출을 합해서 봤을 때 이미 20% 후반대의 이익률이 나왔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수출만 해서 봤을 때 거의 40%에 가까운 이익률이 나왔으니까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익률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지금 우리의 실적 눈높이가 여기서 머무르지는 않을 거고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좋게 이야기를 들었었고,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히 뭐 실적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조금 뭐 수주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뭐 천무라고 하는 다른장 로켓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저희는 기대를 해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방산 업종에서는 가장 좀 선호해서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목표가를 이번에 많이 올리셨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얼마로 제시하셨죠? 이번에 100만 원이었다가 이제 네. 이걸 128만 원까지 저희가 상승을 시킨 이제 상황이고, 네. 올렸던 배경에는 뭐 이제 저희가 당연히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네. 실적 올라간 거에 대한 추정치 상향과 그리고 이제 멀티플에 대한 일부 이제 조정들을 적용을 해서 크게 대폭 이제 상향 조정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잡으신 걸로 하면은 소위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신 밸류를 몇 배 정도 주신 건가요? 예. PER 기준으로는 대략 한 30배 정도 부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유럽 기업들의 평균 PER이 거의 33배, 34배 정도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이제 해당 유럽 피어들의 예. 한 10% 정도 디스카운터를 적용을 해서 이제 적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 프리미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못할 것 없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이 아마 이 방산 쪽에 가장 대장주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대로템은 8조 9천억 폴란드 K2전자 사업 이행한다는, 이거 지난번에 뉴스가 났고 그죠? 최종 사인하는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사실은 뭐 기대감은 다 반영된 거고, 추가적으로 현대로템에서 뭐가 나오거나 수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뭐 좀 좋게 보시나요? 나올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2차 계약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과소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좋게 보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방산 수출 계약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거든요. 거의 9조 원 정도의 그렇죠. 계약이 예. 나왔고, 이게 물론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다른 기업들이 뭐 호주라든지 해외에다가 생산 거점을 만들고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는 거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현지 공장을 만들고 생산 거점을 만들고 이제 현지 생산을 하는 이제 그런 새로운 국면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폴란드 계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폴란드에서 생산을 하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전체 기본 계약에서는 전차를 1000대 정도 계약을 했고 지금 360대가 나온 상황이고 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폴란드 외에 뭐 슬로바키아라든지 뭐 불가리아라든지 이 폴란드에서 만든 물건들을 또 주변 국가들로 팔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계속 이제 그런 유럽 쪽에서 추가 판매에 더해서 뭐 기타 이제 중동 쪽에서도 여러 모멘텀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사우디, 뭐 이라크 교체 사업들이 다수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네. 뭐 수주 모멘텀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산은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 두 기업만 말씀드렸는데요. 방산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더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방산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 탑픽은 지금 뭐예요? 예. 지금 탑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가장 이제 네. 선호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네. 또 이제 현대 로템을 뭐 차선호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나머지 기업들도 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이제 올해 연말부터 미국 훈련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마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16년도, 17년도에 그 카이의 주가 퍼포먼스들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 예. 공군 훈련기 사업대의 그런 이제 움직임들 한번 저희는 복귀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LIG 넥슨도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급등을 해서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는 지금 전체 매출에서 아직 수출 비중이 차지하는 게 다른 기업들이 한 5, 60% 차지할 때 혼자 20% 언더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장기적으로는 50% 이상까지 가면서 뭐 마찬가지로 이익 성장과 이익률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의 주요 기업들을 다 좋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방산 ETF를 살까요? 5개 있는? 저는 뭐 충분히 ETF를 사는 것도 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요즘 ETF 상품도 다양하게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예. 국내 또는 해외, 뭐 국내 해외를 섞은 ETF들도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개별 투자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ETF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방산 관련된 궁금증과 함께 관심주 탑픽 얘기하셨고요. 앞서 우리가 로봇 얘기했거든요. 방산 말고 로봇을 포함해서 커버하시는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쓰신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종목들. 네. 일단은 제가 제일 제가 뭐 로봇, 방산, 조선 다양하게 커버를 네. 하고 있는데 제일 선호하고 있는 거는 이 방산에서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를 예. 좀 선호를 하고 있고, 로봇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로보티즈를 좀 관심 종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뭐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이제 미국 뭐 함정 사업 관련해서 뭐 하나오션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 이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오히려 안 올랐던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조선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도 워낙 급등해서 이제 오늘은 조선주가 좀 밀리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모닝 전략, 섹터 전략 나눴습니다. 오늘은 로봇과 방산은 워낙 관심이 많으신 쪽이고요. 예, 로봇 이런 쪽도 뭔가 또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